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늦은 시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 동영상을 올릴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요. 왜 올라오지 않느냐라는 연락이 자꾸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허겁지겁, 늘 그렇지만 허겁지겁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34장 재생형, 지난주에 삭제형에 이어서 오늘은 재생형 치주 수술이 되겠고요. 조금 재밌는 컨셉으로 하기 위해서 공전의 히트작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맞추어서 치주 조직 재생, 미생에서 완생까지 라고 라임을 살려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치주 조직 재생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간단한 동영상 보고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라는 거 하나. 예? 내 생각엔 이 풍치를 뽑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낫겠어? 상황 정말 역같네. 네, 그렇지만 저희 치과 회사로서는 드라마에 이런 풍치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아주 좋은 상황이었었죠.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이 메인 테마는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둑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본 그런 드라마가 되었는데요. 저도 역시 오늘 강의를 바둑을 테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바둑을 둘 줄 모르는 관계로 실제 이 화면에서는 이 오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제1국 흑의 선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시대. 지금 2013, 14, 15 계속 나오는 데이터들이 치주질환, 치은질환 환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 외래 다발성 질병의 1위 내지는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거의 상기도 감염, 즉 감기죠.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 바로 치주염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나왔던 데이터, 2012년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 미국 인구의 47%, 절반이죠. 2명 중 1명은 치주염을 가지고 있다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정말 이 고령화 사회의 결과로 환자들이 점차 많은 치주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진짜 치주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는 치주를 테마로 연수회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주에 관련된 관심과 필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치주 시대, 4인 4색 치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수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제2국 치주주의 재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많은 내용은 이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요. 대부분 찾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캐나다의 치과학자인 멜셔라고 하는 사람이 치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죠. 이 쥐에서 치주 질환의 치주 조직의 디펙트를 파고요. 과연 어떤 세포들이 오는지를 방사선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는 놈이 상피세포예요. 에피텔리얼 셀이 이주를 하고요. 커넥티브 티슈 셀과 알베올라 본으로부터 알베올라 본 셀, 그리고 마지막은 PDL로부터 PDL 세포들이 이주를 합니다. 이 세포들이 조직의 디펙트에 도달했을 때 4가지 다른 양상의 결과를 낳죠. 여러분들 이 4가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상피가 가장 먼저 왔을 때에는 롱 정셔널 에피셀리움이라고 하는 LJE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형성이 되고 나면은 아주 취약한 결합이 붙여지면서 쉽게 치아와 이 연조직이 분리가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커넥티브 티슈가 먼저 오게 되면은 루트 리접션, 치근을 흡수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 알베올라 본셀이 먼저 오게 되면 앵킬로시스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PDL로부터 세포가 왔을 때야만이 저희가 원하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세포가 오는 것을 막고 PDL로부터 올라오는 세포가 천천히 올라올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무언가를 넣어주면 안에서 치주 조직이 재생이 되겠네. 그게 바로 가이디드 티슈 리제너레이션, 즉
GTR의 컨셉입니다. 자, 요 동영상, 바로 요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교수님, 어떤 게임 할까요? 뭐 들어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게임인데. 예전 주택에서는 화학적 주택에서 보이네. 네, 추억의 동영상입니다. 벌써 세월이 꽤 됐네요. 자, GTR을 처음에 만든 이 2명, 그리고 1명, 북유럽의 치주의 어떤 전설 같은 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이 GTR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의 휴먼 스터디는 누가 보더라도 빼야 될 것 같은 저 치아에다가 멤브레인을 대고요. 판막을 끌어올려서 시간을 좀 둔 다음에 이 조직을 뜯어가지고 과연 얼마나 조직이 생성되었나를 봤던 1982년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82년도에 연구가 되겠는데, 저 때 바로 어떤 차폐막을 썼느냐, 그게 아주 재밌는데, 저희가 흔히 거름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험실용 밀리포어 필터를 썼습니다. 이 초창기 GT 할 때에는 차폐막을 뭘 써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었어요. 물론 동물이니까 가능했겠지만 심지어는 신문지도 넣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더니 그 결과를 들은 한 임상가 분께서 과연 그러면은 이 경제면과 사회면 중에 어느 면이 더 좋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북유럽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프리카드라고 하는 유명한 치주학자분께서 이 미국은 풍요의 나라 아닙니까? 골드포일, 금박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폐막으로 GTR을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연구비가 좀 제한이 있었나 보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재료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 고민을 본 여비서가 마침 남편이 고어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옆구리를 푹푹 찌르면서 여보, 우리 교수님이 연구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차폐막으로 쓸 재료가 없대. 당신 회사에서 고어텍스 좀 잘라와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건 GTR의 첫 시작을 고어텍스가 드디어 만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과정 중에 뭐 심지어는 러버댐도 등장을 했어요. 뭐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오죽했으면 러버댐을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차폐막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GTR은 고어텍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작은 치아들, 소구치 전치에는 싱글 네로 타입이 등장을 했고요. 구치부에는 싱글 와이드 타입, 그리고 구치부의 디스탈 부위에 쓰기 편하라고 랩 어라운드 타입도 등장을 했고요. 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신의 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터프록시멀, 저 이제 H 타입으로 된 걸 접어서 넣어서 펴서 덮고 판막을 꼬맸을 때 노출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거의 신의 손만 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술식이었죠. 저희 은사님이신 최준규 교수님께서도 저희 옛날 필름 카메라예요. 디카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인데 이렇게 포켓이 있어가지고 열었더니 포케이션 부위에 디펙트가 있죠. 깨끗하게 데브리드먼트하고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덮고요. 그 다음에 클로저를 해줍니다. 4에서 한 6주 정도 기다리고 판막을 열어주면 고어텍스 쪽으로 아주 생체 친화성이 높게 치유가 일어나 있고요. 멤브레인을 조심해서 제거하게 되면 안쪽에 아직까지 뼈는 아니지만 골성 분할을 보이는 조직이 관찰이 됩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이렇게 디펙트가 있었던 부분들이 점차 골밀도가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이 고어텍스가 노출이 너무 많이 됩니다. 조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가들이 좀 꺼리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내죠. 이게 노출돼도 문제가 없도록 녹는 멤브레인을 만들면 어떨까? 바로 가이더라고 하는 게 94년도에 흡수성 멤브레인이 등장을 하고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노출이 돼도 흡수가 되니까 임상가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고어텍스 회사에서도 비흡수성 멤브레인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흡수성을 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두 가지 라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흡수성 멤브레인은 몸 안에서 녹는 재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는지, 산이 나오는지, 물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업하시게 되면은 다양한 멤브레인을 접하실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녹는지를 꼭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작성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O6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6개월 이상 간다라고 해서 알려져 있는데 누르면 올라오고 초심자들이 쓰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료가 오래 남아있으니까 좋기는 한데요. 어렵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라이오플란트라고 개원가에서는 이제 가성비 최고의 멤브레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조작성이 조금 좋기는 해도 이 염증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호불호가 되게 심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작성은 요거 말한 게 없을 텐데요. 콜라 테이프라고 그냥 갖다 대면 착 달라붙는 겁니다만 저는 이제 요거를 화장실에 휴지 풀리듯이 녹아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멤브레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드레싱 머티리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멤브레인으로서도 이제 덴티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는 걸 생산을 합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었죠. 저기 뭐 직원한테 야, 콜라겐 멤브레인 좀 갖고 와봐라고 하면 이걸 갖고 와요. 이름이 콜라겐 멤브레인이니까 상당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작성은 조금 어려워서 초심자들은 좀 어려워합니다만 또 여기에 매니아들이 또 계십니다. 형태를 잡아주기에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쨌건 임상가들이 좀 조작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조금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콜라겐 멤브레인 P라는 거를 덴티움에서 출시를 합니다. 조금 물성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수화하기 전에 여전히 조금 뻣뻣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낭창낭창한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로서 가장 많은 논문의 근거와 많은 연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바로 바이오 가이드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증성, 조작성, 그리고 이 적용성 모든 것이 거의 상급의 체크가 되는 정말 좋은 멤브레인이죠. 보시면 착착 달라붙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수많은 SCI 논문으로 그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불가능한 치주 조직 재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고어 그리고 고어텍스 멤브레인이었고 고어텍스는 자꾸 노출이 되고 예지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은 예지성을 끌어올려서 예지성이 높게 만든 것은 바로 가이스트리사의 바이오 가이드다라는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치주과 사람으로서는 2011년 10월 31일 이후에 고어텍스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라고 하는데 치과용 고어텍스 산업을 중단을 해버린 거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GTR이 사실 고어텍스 때문에 가능해진 거였는데 고어텍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책에서 그럼 GTR을 잘라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show must go on. 쇼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마침내 치주의 반격이 시작이 되죠. 바로 엔도저너스 리제너티브 테라피, 몸 안에 있는 힐링의 그 팩터를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고요. 그 예로서는 줄기세포를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있는 그 장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 줄기세포를 끌어온다거나 아니면 피를 뽑아서 그로스 팩터를 응축해가지고 PRP나 PRF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EMD,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EMD를 쓴다거나 아니면 BMP, PDGF, EGF 등등의 성장 인자를 쓴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현재 지금 치주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치주 조직 재생의 이 재료는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예요. 이거는 바로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휴먼 스터디가 레포트가 됐는데 교정으로 이제 발치를 해야 될 31번 치아에다가
플랩을 열고 이 치조골을 빡빡 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다 나치를 줘가지고 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엠도게인을 발라주고 덮어서 4주 뒤에 이 뼈와 치아와 연조직을 통째로 뜯어서 조직을 봤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죠. 이 치주 조직에서 시멘툼은 두 가지, 에이셀룰러와 셀룰러가 있는데 에이셀룰러는 치근이 발생하는 발생 단계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성인에게서 엠도게인을 썼더니 에이셀룰러 시멘툼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치주 조직 재생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이 성분은 이 6개월 된 돼지의 어금니에서 한참 뿌리가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주변에서 얻어진 단백질을 정제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 90% 이상이 아멜로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상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3번에 심각한 치주 디펙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도 페리오 리전으로 판단이 됐는데 보정과에 의뢰했더니 엔도는 아니니까 페리오로 치료해라 라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뭐 그러라고 하니까 해야죠. 그래서 봤더니 치석이 있습니다. 예, 페리오 디펙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연조직과 염증성 조직을 긁어내다 보니까 디펙트가 좀 양상이 치주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보니까 팔레이트로 길게 열려 있는 걸 봤는데 치주 염증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도리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엔도니까 엠도게인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건 엠도게인을 써가지고 치주 조직 재생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자, 깨끗하게 루트 플래닝을 시행을 하고요. 표면 처치를 해야 돼요. 프랩겔이라거나 아니면 테트라사이클린 이용을 해가지고 스미어 레이어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엠도게인을 저는 이제 핫도그에 케첩 바르듯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엠도게인을 쫙 발라주시고 그리고 판막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수술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오시면 예쁘게 연조직이 치유가 되어 있고요. 한 달 5개월 그리고 방사선상에서 뼈가 차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K 셀렉션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엠도게인이고 치주 조직 재생의 앞으로 미래로서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고어텍스건 엠도게인이건 절대 술자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랑 같이 해야 돼요. 환자의 플락 컨트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GTR 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오랄 하이진을 잘할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자주자주 플락 컨트롤을 와서 받도록 고지한 다음에 GTR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한 치주 조직 재생의 술식은 없습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고 있는 단계고요. 언젠가는 완벽한 술식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치주 조직 재생 미생에서 완생으로 라임을 살려가지고 한번 재밌게 꾸며봤습니다. 자,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동영상 공부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내일 아침 수업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